네, 이렌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렌시스 관련돼서는 제가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렌시스가 15%대 반등이 나옵니다. 일단 주주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항상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 관련주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선 로봇주는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산업 중에서 거의 뭐 탑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2차 전지만큼의 성장률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이미 올라오는 폭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로봇 관련주 안에서 조금 이렇게 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는 SPG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SPG입니다. SPG는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이렌시스 대비해서 여기 상승폭이 조금 적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9월달 정도부터 이렌시스가 강한 움직임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단순하게 SPG의 이 가격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가격 부담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입니다. 자, 원래는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고, 그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쌌을 때 싸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렌시스 그리고 SPG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진 로봇 같은 이런 로봇 산업 은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마가 형성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꿈을 꾸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적의 개화 시기가 다가온 상황,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자,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면 주봉으로 조금 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쭉 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승한 건 아니까 올해 상승폭은 빼고요. 에코프로가 원래 여기 9,000원대, 그쵸? 대략 한 10,000원 정도로 잡고요. 1년 반의 기간 동안 150,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에코프로의 실적이 1,500%, 15배죠. 그쵸? 이 정도 올라간 정도의 실적이 나왔을까요? 자, 확인해 봅니다. 에코프로 실적을 보면 2020년과 21년도에는 자, 30% 정도의 실적 증가밖에 나오지 않았죠. 실제 실적이 상승한 이 구간은 6천억입니다. 6천억. 언제예요? 22년도. 근데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22년도에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확인되면서 다시 회복 구간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20년과 21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주가 상승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이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주가는 선반영한다. 자, 그러면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기준에서 2020년과 21년에 이런 상승세가 나왔었던, 즉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근데 제가 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이렌시스나 SPG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를 생산합니다. 그쵸?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그쵸? 이런 쪽, 로보틱스, 이쪽은요, 완성된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테스트를 거치는데도 감속기는 필요해요. 그럼 그 감속기를 공짜로 주나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실적 나오는 쪽으로 가서 이렌시스와 SPG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낫겠네. 자, 이렇게 혼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실적이 나오는 쪽, 어디에서? 성장 산업에서. 그쵸? 그리고 아직까지 꿈은 꾸고 있지만 완성이 되었을 때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쪽,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진 로봇, 그렇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값과 을을 따져라 그러면 감속기 생산하는 그런 업체보다 완성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가 훨씬 더 갑의 위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쪽은 변동폭이 정말 조정을 받으면 막 40%, 50%, 60%씩 빠져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계좌의 변동성을 약간 조금 이렇게 무마시켜 줄 수 있는, 조금 실적이 나오면서 그리고 성장 산업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쪽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잘 보세요. SPG와 이렌시스는 감속기를 만들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완성 로봇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보세요. 실제 여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렇게 완성 로봇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물론 이렌시스도 상승하는 구간이나 뭐 구간별 상승폭을 보면 그 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테마의 움직임을 기준해서 봤을 때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렌시스나 SPG의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전체, 꿈을 꾸고 있던 실적의 개화 시기가 있던 어쨌든 간에 로봇주 전체에 대한 시세를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상승한 근거를 보면 삼성이 뒤에서 밀고 있다. 삼성이 밀고 있다는 내용은 뭐가 될 수 있죠? 그 산업이 성장하니까 삼성이 투자했다. 이것보다는 그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많이 나왔죠. 거의 한 8배에서 9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3만원부터 25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쵸? 한 800%대 정도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지금부터도 물론 이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간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렌시스나 SPG 같은 종목들, 즉 감속기 생산 업체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똑같이 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이렌시스의 하락폭이 더 적죠. 물론 내가 고가에 물렸다 이러면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무조건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로봇 관련주다. 왜 그러냐면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주가, 왜?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가를 확인한 이후에는 우리가 그 뒤에 뭘 봐야 돼요? 한 가지 내용 딱 보세요. 대기업이 뒤에서 밀어주는가?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로봇 산업은 대기업이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투자를 했죠. 산업을 이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렌시스나 SPG에 감속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1차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10,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율을 높여야 돼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면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렌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10,000원 간다며 2년 뒤, 3년 뒤에 가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려면 주가가 가만히 6,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변동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빠졌을 때는 정말 막 4,000원, 3,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세요. 이 변동하는 폭을 보면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빼버리잖아요. 삼성이 뒤에서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에 앞세워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렌시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트는 저가가 어디가 저가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신고가 이후에 차트로 인한 가격 설정 값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이후에 있는 이렌시스는 지금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효율을 높여가는 게 급선무다. 자,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요. 고가 대비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렌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렌시스는 로봇 관련주고요.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옵니다. SPG와 함께. 왜 실적이 나오느냐? 로봇을 만들어가는 과정, 지금은 계속해서 시제품을 내고 어느 정도 이 동작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예요. 거기에도 감속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감속기는 로봇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필수 부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산업이 성장하는 그 기준만 딱 잡고 신고가 이후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작업만 계속해 간다면 10,000원이 아니라 50,000원, 100,000원까지도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 가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 구간을 대폭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이렌시스 외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강프로의 소통방 2기를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죠. 내년에 총선이 있다. 그러면 총선이 끝나면 뭐가 있죠?
대선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치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제가 이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공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방에다가는 철저하게 정치 테마 관련된 내용으로 내년 총선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선착순 1000명만 제가 받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내년 총선이 끝나죠. 내년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고가에 잡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렌시스처럼 가격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보유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게 심리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자, 지금부터 총선에 대한 매매를 준비를 하는데, 총선에서 매매를 준비하는데 내가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어디가 이길 것 같다, 어디가 뭐 지지율이 높다, 이런 식의 전략은 주식 투자에서 매매 전략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절대 그거는 매매 전략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이 매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국민의힘이 이기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고요.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매도 구간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이렌시스의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보면 19페이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놓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것처럼 다변화된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양측 모두의 움직임을 같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구간을 달리 가져갔을 때 철저하게 양방향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정치 테마주, 즉 선거는 정해진 이슈입니다. 정해진 이슈고, 이 정해진 이슈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요. 자, 양쪽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마세요. 주식은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제 지난 이렌시스 영상을 다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려요.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 그쵸? 그것처럼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부분도 정해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즉 앞으로 선거가 있다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정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A는 국민의힘, B는 민주당 이렇게 쳤을 때 난 A가 될 것 같아, B가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A와 B를 함께 매수를 해가면서 매도 구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제가 이렌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뭐라 그랬죠?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에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할 건지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3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렌시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신고가 가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 최고가 구간에 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철저하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모두 성공 투자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이 내용은요. 어떤 종목에도 다 통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에코프로,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종목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요. 어떤 테마다 어떤 업종이다를 가려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증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모두 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맞춰서 이 시세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종목별로 어떤 건 200% 올랐네, 300% 올랐네 이런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알고 있어야만 그런 종목들을 초입에 잡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